이번엔 제가 3년 전쯤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년 전쯤에 저는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어요. 가게는 4층 건물인데 2층이 제가 일하던 클럽이었고 저희 외엔 건물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4층은 창고로 쓰고 있었고 나머지 층은 그냥 비워둔 채로 영업을 했어요. 그 가게에서 저는 좀 막내 라인이었고 오빠들이 더 많았지만 제가 매니저였어요. 그냥 사장님께서 제가 관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가게 키나 재고 파악이나 금고까지 저한테 맡기셨거든요. 제 일하는 스타일이 좀 믿음이 가셨었나 봐요. 사장님은 비교적 가게에 자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일하던 직원들이 다 뜻이 잘 맞았고 운 좋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오빠들이 함께 이 일을 하게 돼서 저희는 다 같이 너무 재밌게 하루하루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도 저희를 믿고 점점 가게에 안 나오시고 거의 모든 걸 맡기셨어요. 사장님께는 이 클럽 말고도 다른 일이 많으셨거든요. 처음 제가 매니저가 된 날 사장님은 하나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카운터 쪽 바닥에 놓여져 있는 옷그릇에 담긴 소금 단지를 절대 건들지 말아라. 딱 이거 하나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클럽 특성상 직원이 정말 자주 바뀌는데 알바를 뽑더라도 저보고 교육 잘 시켜서 그 소금 단지는 건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여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었던 때였는데 저희 가게는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같이 일하는 멤버들의 합이 잘 맞다 보니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바글바글 사람이 늘 많았고 그 기세를 몰아 저희는 홍보, 이벤트 막 때려가면서 점점 가게를 키워가고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간 정말 그동안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처럼은 절대 나오지 않던 최고 매출도 찍고 주변 상가 사장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가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손님이 갑자기 잘 있다가 손에 유리 조각이 박히거나 막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이 와서는 행패를 부리거나 손님이 가게 구조물 때문에 다쳐서 저희가 좀 물어줘야 하는 그렇게 손해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일이야. 술이 있고 음악이 있는 곳에선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고 손님이 많으니까 사건 사고야 늘 따라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다들 받아들이고 문제 없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엔 그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일단 저희 가게엔 여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직원들이 살갑게 대해주고 저랑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여자들은 저희 가게에서 오래 버티질 못하고 다 퇴사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넓은 가게에서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고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해가 조금 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조금 벅찰 때가 많았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땐 저희가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업시간도 제한됐었고 뭐 이럴 때여서 청소업체를 따로 쓰기엔 사치이기도 해서 마감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랑 DJ들이랑 뭐 사장님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청소하고 으쌰으쌰 해서 같이 마감하는 분위기였어요. 다 끝내고선 다 같이 밥도 먹고 간단히 술도 마시고 늘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배달 음식을 미리 주문해놓고선 손님이 몰려서 휩쓸고 간 테이블들을 치우고 각자 맡은 구역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전 DJ 박스 쪽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제 쪽으로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다가오더니만 이유도 모르게 절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전 당황스럽죠. 왜 날 보고 저러지 싶어서 왜? 왜 그래? 하면서 물어봤는데 누나 왜 여기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청소하고 있는데 왜 여기 있냐니, 뭔 소리냐 했더니 누나 카운터에 앉아 계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땐 그냥 잘못 본 걸 거다. 뭐 술 취했냐? 이런 말 해가면서 그냥 넘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을 제가 관리해서 깨끗하니까 오빠들이나 직원들도 마감을 한 후엔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너 화장실에 있던 거 아니었냐? 분명 한 칸 잠겨 있고 인기척이 느껴졌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손님이 취해서 화장실에 뻗어가지고 안 나간 거 아니냐 싶어서 바로 확인을 하러 가면 아무것도 없고 문은 다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 방금까지 C구역에 앉아 있었는데 언제 여기로 왔냐?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듣게 됐어요. 어느 날 하루는 마감을 다 하고 제가 쓰레기를 먼저 내려놓으려고 오빠들한테 불 다 끄고 포스기 끄고 내려와라 라고 말하고 먼저 내려갔는데, 몇 분 뒤에 오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르르 내려오더라고요. 저야 그 모습이 웃기니까 막 웃으면서 왜 자발들을 떠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면서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 오빠들 표정이 다 진짜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붙잡고 다다다다 말을 하는 거예요. 4명이서. 야, 너 아까 분명 내려온 거 맞지? 너 내려온 지 몇 분 된 거지?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오빠들 4명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내려갔다 보니 오빠들이 가게를 한번 둘러보고 불 다 꺼졌나? 기계 다 꺼졌나? 확인을 하고 깜깜해진 가게를 등지고 이제 문을 마지막으로 딱 닫으려고 했대요. 근데 문이 거의 다 닫히기 직전에 뒤에서 다 했어? 이러더래요. 완전히 그냥 분명한 여자 목소리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제가 말한 줄 알았대요. 늘 평소엔 제가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일제히 당연스레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고, 그때부터 막 뒷머리를 누가 잡아채는 듯이 소름이 막 돋더래요.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나온 거래요. 역시 전 이미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요즘 들어 그런 일 자주 생기니 저도 이거 좀 무섭긴 하다,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또 자꾸 어디선가 신고가 들어갔는지, 경찰이 불시에 와서는 민원이 들어왔다, 음악 소리를 좀 줄여라, 이렇게 경찰이 찾아오는 게 너무 잦아졌어요. 근데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는 건물 뒤쪽에 원룸촌이 있어서 우퍼 스피커라고 베이스가 강해서 바닥에 울리는 스피커가 있는데 항상 꺼두고 음악을 틀었고,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점점 소리를 줄이다 보니 정말 그냥 일반 술집처럼 소리가 작아지게 됐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운드적으로 아쉬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엔 노부부가 잠옷바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입구에서 막 직원들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길래 제가 내려가서 무슨 일이시냐, 뭐 때문에 그러시냐 하고 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뭐 노래방인가? 그러시길래 아니에요, 저희는 클럽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뭐 노래홀인갑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는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곳입니다. 아직도 혹시 저희 가게가 시끄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더 줄이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뭔 젊은 아가씨가 거짓말을 그렇게 치냐, 매일매일을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악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새벽에 몇 번을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문 닫아놓고 니들끼리 시끄럽게 놀지 않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그 말을 들은 직원 몇 명과 저는 그냥 선체로 굳었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12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악을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 정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 할아버지가
근처의 노래방들 때문에 헷갈리셨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설득을 했는데 이 사람아, 그 시간에 영업하는 곳이 요즘 어딨나? 내가 하도 시끄럽길래 가게 앞까지 와서 확인을 했다니깐. 그러네. 문은 잠궈놓고 아주 시끌시끌하게 놀더니 딱 잡았대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매일을 조금 찜찜한 기분을 안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손님도 현저히 줄어들고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참 기이한 일이 연속으로 생길 때쯤에 건강상의 문제로 몇 달간 가게에 못 나오던 오빠 한 명이 있어요. 이 오빠는 좀 기가 센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늘 좀 촉이 좋고 사주를 보러 점집에 가도 무당이 장난스럽게 네가 날 봐줘야겠는데? 이런 말이나 너는 무당 팔자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듣는 오빠였어요. 그 오빠가 이제 한참 그런 기이한 일이 있을 때 건강 때문에 일을 쉬어서 없다가 저희가 몸소 느낄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오빠가 오랜만에 가게에 출근하자마자 불 다 켜고 막 오픈 준비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소금단지 잘했지?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아예 잊고 지냈거든요. 일단은 당연스럽게 아, 네, 잘 있죠. 대답을 하자마자 문득 궁금해져서 카운터로 가서 바닥을 확인했어요. 근데 고봉으로 있던 소금이 착 깔려서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술냉장고, 그러니까 음료 쇼케이스라고 하죠. 그게 카운터 옆에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 며칠간 문이 덜 닫혀 있었던 건지 안에 있던 성에나 그런 게 녹아 흘러서 소금단지에 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전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나? 이제 그걸 확인한 후엔 그 오빠한테 지금껏 가게에서 일어난 재수없던 일이나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오빠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끼가 있는 사람일 뿐이지 무당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정찜찜하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뭐 구슬하든 무당한테 조언을 듣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사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일단 죄송하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장님이 얘기하신 소금이 젖어버렸다. 근데 사장님, 이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참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깁니다. 헛것도 많이 보이고요. 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에 도움을 청하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장님은 그냥 모든 게 다 아까우신 거예요. 손해인 것 같고 부담스럽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별 제스처 없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느 순간이 되니 이제 다들 이 모든 상황에 조금씩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살짝 끼가 있다던 그 오빠랑 제가 둘이서 4층 창고에 술 재고를 파악하고 가지고 내려오려고 올라갔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비추고 있고 그 오빠는 술 재고를 파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빠가 술들을 꺼내서 구루마에 담다가 갑자기 술들이 쭉 정리돼 있고 잡동사니가 막 올려져 있는 커다란 렉들 사이를 두리번 살펴보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서 오빠의 시선을 따라서 플래시를 비춰줬죠. 한참을 그쪽을 둘러보더니 저한테 핸드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혼자 막 그쪽을 플래시로 비추면서 낑낑거리고 들어가선 둘러보기 시작하더니 저한테 이리 와보라고 이거 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가서 보니까 무슨 부적 같은 게 렉들 사이에 교묘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와, 실제로 처음 보기도 하고 겁부터 나니까 이걸 뗄 수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 오빠도 이 부적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의문을 아는 채 내려왔어요. 그 오빠가 이제 뭔가 흥미롭고 궁금해졌는지 아는 무당한테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던 터라
한번 물어봐봐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오빠가 무당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무당이 뭐 한번 같이 가보자. 봐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날 잡고 가게 휴무날 오빠랑 단둘이 둘러보러 왔대요. 근데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이거 참.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오빠가 왜요? 뭔가 이상한가요? 했더니 이 큰 건물에 왜 너네밖에 없는지 알겠다. 이러시더래요.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가시더니 그 부적을 보고선 이거 좋은 뜻으로 붙인 게 아닌데. 라고 하시더래요. 그 부적이 말 그대로 저주, 뭔가 악의가 있이 붙인 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오빠가 당장 떼면 되는 거 아니냐, 부정 타는 건 그냥 떼어버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무당이 그걸 떠나서 이미 늦었어. 여기 기운 자체가 말도 안 돼. 너도 뭐 알겠지만 습하고 음악 있고 시끄러운 이런 곳에 귀신이 많다는 건 흔히 들어봤지? 근데 이런 저주까지 더해지니 아주 잡기가 드글드글하다. 쉽지 않겠다. 라고 하시더래요.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고 나서 다음날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 부적은 누가 붙인 걸까, 뭘까 하고요. 그때 의견이 조합된 건 그거였어요. 옆 클럽들 중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게가 유난히 잘 됐고 견제하고 있는 주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기 질투해서 누군가 이런 짓을 한 것 같다. 이게 저희의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결론이었어요. 다시 한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발견이 됐고 아무래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무당이 뭐 어떻게든 도움받고 싶으면 찾아오란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닌가 보다. 우리 연락해서 좀 이런 거 떨쳐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됐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시고 그 뒤엔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상한 현상도 점점 자주 생기고 매번 매출 스트레스는 커져가고 손님들은 이유 없이 자꾸 다치거나 사소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생겨서 제가 진술을 하러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경찰서를 들락거리고요. 그래서인지 제일 먼저 그 가게를 그만둔 사람은 저였어요. 뭐 귀신이 보이고 그런 게 무섭다기보단 사람한테 지치더라고요. 매니저란 직급 때문에 다 수습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두고 그 끈끈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끈끈한 사이였는데 가게에서 서로 싸운 것도 감정 상할 일도 없었는데 전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간간히 소식을 듣던 중에 그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 없고 튼튼하던 사장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안 가서 사장님은 그 가게를 아예 폐업하셨어요. 며칠 전 이 사연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던 중에 제가 사는 동네랑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오랜만에 앞에 찾아가 봤는데 아직도 번화가에 위치한 그 꽤 큰 건물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바뀐 건 엘리베이터까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던 뻥 뚫린 입구에 얇은 철문이 하나 생겼고 철문에 뭔가 공포 영화에서 볼 법한 치렁치렁한 무속인들이 걸어놓은 듯한 것들이 달려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부적은 누가 붙인 건지, 그곳에서 생긴 일들이 도대체 뭘지 전 설명하기 어려운 무서운 기분이 들어요. 뭐 딱히 속 시원한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100% 경험담인 실화다 보니 뭔가 해결되거나 원인을 알았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결말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은 한 여름밤의 꿈같은 클럽설은 마무리됩니다. 쌀기